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세계, 투자의 세계에는 늘 근심과 고민이 많습니다. 늘 행복하다가도 고민이 생길 수 있고 늘 어렵다가도 또 즐거운 일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투자를 하고 계시고 계시다면 어떤 고민이 있을까요? 어떤 투자든지 고민 있으시면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민이 있어도 또 그 고민이 언젠가는 또 행복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 행복으로 변할 수 있는 그 길에 저희도 도움 드릴 텐데요. 방송 보시면서 언제나 궁금한 내용 생기신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70번 무료 상담 전화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세요. 차윤원 대표의 친절한 상담으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고민 만나보기에 앞서서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또 챙겨가야 할 알짜 투자 이야기 꼭꼭 박사의 명강의 시간으로 챙겨봐야 할 텐데요. 대표님, 오늘은 또 어떤 강의 준비해 주셨을까요? 예, 우리가 늘 살아가는 과정에 직장을 다니고 자영업을 하고 또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산을 불리고 은퇴 이후에 잘 살려고 하려고 합니다. 그러는 과정에 늘 고민하는 것이 있죠. 적금,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 적금을 붓느냐 아니면 투자를 하게 대출을 받느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대출에 대해서 거부감이 많습니다. 특히 안정된 직장을 다니시거나 사업이라는 거 사업하시는 분들, 자기가 돈 벌어서 자기가 모아서 사시는 분들은 적금, 저축 중심으로 살아가지요. 그런데 투자라는 세계를 들어갈 때는 대출이라는 것도 큰 도움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소심하거나 아니면 대출이 두려워서 그쪽 세계가 무관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대출과 적금의 어떤 경제적 영역에서 누가 더 잘할까요? 라는 부분을 가지고 한번 좀 다뤄볼까 합니다. 오늘은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부동산 투자 이자로 1억 원을 낸 사람과 적금으로 1억을 모은 사람의 차이를 좀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잡았는데요. 이것은 좀 더 막연한 개념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 현실적으로 고민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대출이라고 하는 부분은 일단 투자를 좀 아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죠. 투자하고 무관하고 대출 받았는데 통장에다 넣어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이런 분들, 투자를 모르는 분들은 대출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 대출을 활용하는 사람들은 정확한 의사결정 그리고 판단에 의해서 내가 이 대출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어떻게 키워나갈 거에 대한 그런 전략과 목표를 가지고 해야 합니다. 부동산이라는 세계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부동산은 잘못 투자하면 내가 투자한 게 이자만 날리는 것이 아니라 내 가격이 떨어지면 내 원금까지 손실이 오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매우 조심을 해야 됩니다. 특히 대출받아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조심을 해야 되죠. 그런데 부동산 투자를 공부를 열심히 하고 다년간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항상 투자할 수 있는 시기, 그게 기회죠. 기회가 올 때는 꽉 잡아야 되는데 자기가 돈이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러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이 1억이라는 이자를 냈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1억을 지금까지 내가 투자를 했는데 1억이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안 올라서 너무 상심이 크다라고 하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내가 1억 이자를 내고 그동안 왔더니 내가 이자 한 50만 원당 5억씩을 벌어서 15억을 벌고도 양도세 7억 5천을 내고도 이자 1억 내고도 6억 5천을 남겼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많지요. 최근에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많이 하려는 분들이 많이 모여들고 하다 보니까 부동산 경기가 너무 거품이 일어나고 또 서민들부터 부동산이 너무 가격이 올라서 지금 현재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하고 특히 9.13 조치 이후에는 대출 규제를 해서 투자를 좀 못하게 해서 유동성을 좀 막은 상황이죠. 늘 막고 영원히 막을까요?
그럼 국가 경제가 파탄을 내리기 때문에 또 언젠가는 열어줍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 사시는 분들은 이제 다시 또 규제가 풀리고 대출도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서 가격이 오르는 시점에서 활용해야 되는 그러한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1억을 이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보통 한 5년 정도를 사용한다고 볼게요. 60개월 사용한다고 했을 때 월 이자가 166만 원을 사용하신 분들이 1억을 이자로 지불한 분들이죠. 그런데 이곳은 이자율이 3.5%에 대출금을 약 5억 5천 정도 받은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2014년, 15년, 16년, 17년 사이에 뭐 보통 갭 투자, 내가 대출을 받아서 5억짜리를 전세 4억 끼고 사신 분들, 오르는 지역은 거의 뭐 5억 정도 올랐죠. 5채 정도 사고 잡비용 5천만 원 들어가면 5 곱하기 5, 25억 정도는 올랐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부동산을 한 채만 살려고 하지요. 두 채를 사면은 투기라고 봅니다. 전 세계 아마 이 부동산 많이 샀다고 투기로 보는 나라는 아마 뭐 일본이나 미국밖에 없지 않았나 싶어요. 뭐 중국도 좀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주택 보급률이 많아지고 자기 주택 자가 보유율이 60에서 70% 정도 도달한 지역은 투기로 보지 않죠. 뭐 미국이나 뭐 영국 가서 부동산 투기라고 보지 않잖아요. 뭐 200억짜리 뭐 300억짜리 아파트를 살더라도 그걸 투기로 보지 않고 지가 지 돈 갖고 잘 사니까 행복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뭐 주택수 좀 많다고 해서 그리고 주택 많이 사가지고 임대사업자 돼서 월세 받거나 한다고 해서 그걸 투기로 보진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너무 막 투기로 보는 분들은 마치 부동산 투자를 범법자라든가 범죄 행위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제가 봤을 때는요. 만약에 돈이 좀 있고 신용도 좋고 월 소득은 많은데 큰 돈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대출이라도 활용해서 투자를 해야 되겠죠. 이 돈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만약에 투기로 봐가지고 너 투자하지 마. 너 이거 투기야. 너 네 집만 사고 마라. 이렇게 했을 경우에 자기 집 샀어요. 남는 돈이 많아요. 그럼 넣어놓은 게 은행에다가 넣어놔야 되겠죠. 은행에다만 돈 넣어놓는 거잖아요. 아니면 너 은행에 넣지 마. 그러면 주식이나 하라는 거잖아요. 아니면 다 쓰라는 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사람은 경우에 따라서 은행에 돈을 넣는 건 편안하게 할 수 있지만 주식 같은 경우에는 마음이 불안해서 못하는 분들도 많고 자기 일상이 바빠서 주식 공부 못하니까 주식을 할 수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결국 은행에 놔야 되는데 물가가 상승하고 부동산 가격 오르고 은행에 10년 놔뒀더니 10억이 11억밖에 안 됐고 알고 봤더니 자기는 이제 나이도 먹어가지고 좀 소비도 해야 되고 돈 못 벌고 했더니 원금 까먹는 거예요. 들어오니까 부동산 사가지고 월세 받고 월세 받다 보니까 자산도 증식하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부동산도 건전한 투자로 보면 됩니다. 다만 너무 많이 가격이 오르고 거품이 오르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상상외로 뭐 10억 가야 될 거 막 20억씩 가니까 뭔가 있으니까 이거 부동산의 가격 조정이 좀 필요하겠구나 해서 정부가 나서서 규제를 하는 거죠. 규제가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오늘 당장 너무 많이 오르면 후손들, 내 후배들이 먹고 살 길이 없겠죠. 그래서 규제를 하면 또 다시 다른 형태로의 투자가 번지게 되고 또 쉬었다가 가격이 떨어지면 다음번에 또 버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1985년부터 부동산 가격 지표가 와서 갔지만 항상 오르내림은 해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시점에 보시는 분들, 투자 한 번도 안 해봤던 분들, 아니면 기억력이 별로 안 좋은 분들, 이제는 무조건 떨어지는 것만 보여요. 그럼 영원히 이제 집 안 사게 되죠. 그러다 보면 부동산과 외면하고 살다 보고 열심히 따박따박 저축해서 은행에 넣어놓죠. 그리고 또 10년 지나고 나면 내가 이거 뭐 헛사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도 활용하는 게 좋다. 그러나 가격이 떨어질 때 대출을 받으면 안 되죠. 가격이 오를 시점을 잘 잡아서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이자 1억 정도만 내고도 뭐 20억씩 버는 경우가 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는 얼마든지 나타나는 거죠. 왜 그렇죠? 1억이라는 자체는 결국은 내가 이자 대출 활용한 레버러지이기 때문에 많이 오르면은 좀 더 하고 떨어지면 아니다 싶으면 버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팍스경제TV를 보면서
계속 오를 시점, 대출받아 투자할 점 이런 거 공부를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 넉넉한 마음으로 대출하고 무조건 100% 대출받으면 안 되겠죠. 대출 뭐 자기가 어느 정도 좀 저축해서 모은 것도 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3억 있으면 3억 갖고 살 거 없잖아요. 서울에 전세 끼고도 못 사고 갭 투자도 못 하실 때 이럴 때 대출 한 2, 3억 보태 가지고 오를 지역 하면 된다 이 말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저축만 했어요. 그냥 저축만 열심히 했어요. 자기는 전세 살면서 언젠가 집 모아가지고 나도 전세에서 업그레이드 해야지 했더니 166만 원씩을 모아가지고 60개월 동안 열심히 모았더니 은행 수익으로 복리 계산해서 1,500에서 2천만 원 더 받았어요. 그래서 1억 1,500에서 2억 2천이 됐어요. 그런데 내가 살려고 했던 아파트는 5억짜리가 8억이 돼 있거나 10억이 돼 있어요. 또 다시 열심히 5년 더 모아야 되겠죠? 그거 아니죠. 이때는 이제 25년 더 모아야 되죠. 이거 언제 쉽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런 분들은요, 이제 집 못 사가지고 살려고 하다가 뭐 요령 없는 분들은 이게 또 불만 세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가 좀 필요해요. 부동산 투자하는 것도 혼자 모든 걸 하려고 하는 거. 항상 세상은 혼자 가려고 하는 사람이 외롭습니다. 자기가 모든 걸 공부하려고 하면 외롭습니다. 자기가 영역에서 전문가, 자기 이 일에서 전문가 하면 되는 거지. 다른 투자를 할 때는 다른 전문가를 좀 활용하셔가지고 요령을 배우다가 이맘때쯤 되면 나도 한번 해야 되겠다 해야 되는데 혼자 직장 다니면서 아니면 자기가 자영업을 하면서 자기가 공부를 하려고 그래. 자기가 슈퍼맨인 줄 알아요. 자기가 공부하면 하나님처럼 할 수 있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부동산 세계, 투자의 세계 너무 어려워요. 어려울 때는 좀 학원도 다닐 수 있고 세미나도 듣고 전문가의 좀 상담을 받으면서 스스로 실력을 업그레이드해서 투자의 세계를 넓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지금 현재 2013년에서 2017년 사이에 1억 저축한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우울해요. 물론 너무 많이 오른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결국은 어떤 거냐면 정부가 아무리 부동산 가격을 잡고 하더라도 정부가 이번에 봤죠. 최저인건비를 이번에 10.9%를 올렸어요. 자, 인건비를 그 최저임금을 10.9% 올렸다라는 건 정부가 화폐 가치를 더 떨어뜨리겠다는 건 똑같은 거잖아요. 이제 물가 올리겠죠? 공공요금 올려야 되겠죠? 인건비를 올렸으면 무언가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자영업자들 인건비 올라가지고 있는 거 문 닫아요. 지금 문 닫는 게 이익이래요. 그럼 문 닫고 기다렸다가 다시 또 물가 오르고 김밥값 지금 한 3, 4천 원 하는데 5, 6천 원 올라가면 그때 가서 다시 열면 되잖아요. 지금 영업하면 안 되니까. 결국은 물가가 오르죠. 그럼 인건비 상승하죠. 원자재 값 상승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집값, 땅값 올라요. 그러니까 결국 사야 돼요. 이 보면 우리가 보통 화폐를 보면은요. 우리 어렸을 때 1억 엄청나게 큰 돈이었죠. 그런데 지금 1억짜리 집들이 10억대 있어요. 지금 1억 갖고 있으면 뭔가 할 수도 없어요. 지금은 방 2개짜리 전세 살기 힘들어요. 원룸 전세도 1억 5천이에요. 결국은 화폐 가치의 하락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부터 한 2, 3년은 가격 조정 받아요. 그러면 조정 받은 이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할 때 내 돈 모아서 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 적금 부으세요. 그리고 돈도 모으셔야 돼. 신용도 잘 쌓으셔야 돼요. 신용도 돈이니까. 그러다가 기회가 되면 내 돈 원금과 그리고 대출을 좀 활용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 보통은 전세도 좀 같이 섞어 가지고 투자를 하셔서 부자가 되셔야 됩니다. 이 보면 모든 걸 세상은요 어느 정도 중용을 지켜가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너무 반대자가 되거나 너무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 돈의 1억의 가치가 상승 국면에 갈 건지 하락 국면에 갈 건지 생각하세요. 이것은 1억의 가치는요 분명히 지금부터 열심히 모아가지고 5, 6년 지나서 1억을 모으잖아요. 1억의 가치는 그때 가면 현재 가격에 7, 8천만 원 이하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불분명해요. 눈에 불보다 뻔해요. 왜? 지금 인건비가 10에서 10.9% 올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화폐 가치의 하락 속도가 과열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조정 받으시고 2, 3년 있다가 전세값 올라가지고 전세 물량 품기 할 때 더 떨어지라고 새벽에 일어나서 물 떠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지금 살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시고요. 사가지고 내가 바로 파는 거 아니잖아요. 2, 3천 떨어졌어.
2, 3천 싸게 못 산 거에 대해서 원망하지 마시고 5, 6년 가면 또 2, 3천 떨어졌다가 2, 3억 오를 걸 또 생각을 하셔야 돼요. 꼭 사라고 하면은요, 안 오를 때가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인구도 더 빠져나가고, 그냥 일본처럼 도쿄라든가 이런 데 보시면 아시잖아요. 49개의 위성도시가 도쿄의 재건축과 재개발, 도시 재생으로 인해서 다 쓰러져 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꼭 할 때는요, 마음이 모이는 곳, 사람들이 살려고 하는 곳, 이런 거 가지고, 뭐 나는 혼자서 공기 좋고 물 맑은 데 가가지고 혼자 시원하게 살 거야? 시원하게 돈을 못 벌어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1억을 모으는 것도 필요하고요. 1억을 어딘가 투자를 해서 1억이 투자한 것들이 오르내리는 걸 보시면서 항상 좋은 포인트 잡으셔서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우리 시청자님들 적어도 이 팍스 경제 부동산 고민 상담 이거 보시는 이 분들만이라도 정말 알맹이 같은 돈도 좀 모으시고 또 그것만 모으려고 하지 말고 자기 신용 활용하셔서 돈 또 대출 받아서도 좋은 투자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꼭 제가 자식이 말씀드리는 것은요. 지금 대출 만약에 3억을 받았어요. 이자를 막 내서 10년 후에 대출 이자를 1억을 냈다 하겠고요. 그러면 4억이죠. 그런데 지금 4억을 가지고 있어서 10년을 갖고 갔다 보세요. 2억의 가치밖에 안 돼요. 그러면 지금 3억이라는 걸 내가 신용이 있을 때 대출 받아가지고 뭘 하나 사놨어요. 좋은 걸. 그럼 가격이 내렸다고 하자고요. 한 5천만 원.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보면 이게 10억 돼 있다라는 거예요. 10년, 15년을 내다봐야 되고 나 자신만을 보지 말고 내 자녀들, 내 자녀 손자들이 성숙했을 때 어떻게 살아가고 그들이 얼마나 자산을 가져갈 건지도 고민하는 시간이 오늘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어렵고 차가운 것 같아도요. 항상 기회는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고요. 경제 침체기가 곧 투자의 시기입니다. 지금 침체기 더 갈 거예요. 지금 투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2, 3년 내에 반드시 다시 바닥치고 올라갈 때가 있으니까 여러분은 정신무장 잘 하시고 지금부터 계속 공부하다가 딱 신호가 오면 투자하시고요. 저희 아시아 경제 팍스 경제 TV 보시면은요. 여러분들이 꼭 기회를 잡을 시간이 보일 겁니다. 열심히 애청과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